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거듭제곱근들이 있으면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충 보면 알겠지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거 지수법칙이랑 좀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먼저 이 얘기를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요. 얘가 지수라고 생각을 한다는, 근데 얘가 좀 약간 오타가 있네요. 이거 뭐냐면 n 루트 a예요. 그리고 여기는 n 루트 b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n 루트 a, b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오타가 없습니다. 이건 뭐 귀엽게 봐주실 수 있죠? m의 값과 n의 값이 이렇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 분명히 얘도 어디서 많이 본 형태예요. 그죠? 지수법칙 때 이런 형태들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 우리가 이거랑 다르지만 a의 n제곱이 있고 b의 n제곱이 있으면 지금 이것을 곱하면 뭐예요? a, b의 이것의 n제곱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똑같은 개념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런 의심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거듭제곱근이라는 것도 거듭제곱처럼 지수의 형태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의심을 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 하면 좋죠. 못한다고 별거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그냥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여기 적혀있는 애들이 다 그렇거든요. 지수법칙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좀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A의 제곱, A의 세제곱 이런 애들도 지수지만 아니 루트 A 같은 거, 3루트 A 같은 것도 결국 이거 계속 거듭제곱근이라는 얘기는 걔네들도 거듭제곱의 형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면 걔네들도 지수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게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요, 실은 이 뒤에 나오는 얘기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죠. 지수법칙의 확장인데 어디까지 확장을 하냐? 유리수까지 확장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왔을 때 그냥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실은 억지로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수의 법칙, 유리수의 확장을 통해서 모든 걸 이해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러셔도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거 아까 이제 갑자기 이제 도중에 끌었는데 그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 얘도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뭘로? 지수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냥 기왕 하는 김에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는 n-a라는 것을 어떤 하나의 x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x를 몇 번을 곱하면 이건 자주 했었죠. x 이거 몇 개? n번을 곱하면 이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얘가 a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x 하나를 가지고선 뭐예요? 이 x라는 걸 하나를 가지고선 쭈루룩 하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x의 n제곱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얘가 x의 n제곱이 a가 됐다라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각자 하나하나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곱하기니까 얘네들은 분명히 얘네가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1 플러스 아까 얘가 1이니까 이렇게 해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해갖고 n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은 x라는 표현보다는 얘가 a로 도대체 어떻게 돼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그냥 좀 초등학교 마인드로 가서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x 하나하나는 뭐가 되겠어요? x 하나하나는 a의 n분의 1제곱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누가 얘기하면 지금 얘네들을 다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얘도 다 같은 거고 얘도 다 같은 거죠. 그리고 얘를 몇 개를 1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해서 n을 만들어서 x의 n제곱을 만들었는데 얘도 몇 개가 있으면 n개가 있어가지고 a의 n분의 1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면 얘는 뭐가 됩니까? 깔끔하게 a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이 똑같나요? 안 똑같나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거 쉬운 건가요? 어려운가요?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 x를 지수로 표현하면 원래 그랬잖아요. 얘 뭔가 지수 형태로 되지 않을까? 궁금해해서 이거 그러면 지수 형태로 한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수로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지수로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뭐가 돼요? a의 n분의 1제곱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지수의 법칙, 유리수의 확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얘기할 수 있어도 될까요?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얘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 때문에 얘도 이렇게 별표를 2개 치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다음으로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여기 있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저런 표현이 있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께 좀 어느 정도는 자세히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수학적인 어떤 표현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꼭 외워야 되고 뭐 지수법칙에서 얘가 제일 중요하고 이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수학적인 표현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왜 저렇게 돼 있는지 나의 사고를 확장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실은 이런 게 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랬을 때 A가 0보다 B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M과 N이 이 이상의 자연수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원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뭐를 구분했어요? 짝수와 홀수를 구분했었습니다. 이 전에 했던 내용이 그거잖아요. 짝수와 홀수를 구분해서 이거 N-A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몇 개냐라는 걸 알아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이상의 자연수라고 그냥 담백하게 짝수, 홀수를 구분하지를 않았어요. 원래라면 구분해야 되는데 안 하고서도 표현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조건을 줘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그 조건에 맞게끔 이 상황을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n이 홀수일 때는요. n-a라는 게 실은 a가 0보다 크던 a가 0보다 작던 이런 게 상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물론 0일 때는 그냥 0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굳이 거듭제곱근의 의미를 넣진 않죠. 자, 그런데 n이 2k일 때는 어때요? 이 n-a라는 것이 a가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는 걸 이전에서 알아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통합적으로 얘기해서 a가 어떠냐라고 누가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 둘 중에 어떤 걸 쓰면 모두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A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쓰면 여기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깔끔하게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뭐가 중요하냐고 묻지 마세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생각보다. 수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표현 방법이 앞으로 수학2 실은 여러분들이 명제 때 이런 것들을 다 배웠는데 그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명제 따지고 보면 어디다가 쓸 데가 없잖아요. 실은 알고 보면 다 이런 데 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이런 표현을 위해서 A가 0보다 커야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은 좀 예외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홀수일 때는 예외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 법칙을 다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면 무조건 이 법칙을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만큼은? 홀수한테만큼은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쓸 수 있는 형태가 주어진다라는 건가요? 그것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나요? 이걸 이렇게 말로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겁니다. 근데 우리 분명히 여기서 다 했어요. 홀수는 음수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법칙들이 이 m과 n이 홀수일끼리일 때만이라면 상관이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건가요? 음수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끼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짝수가 끼기 때문에 둘 다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다들 이해하셨겠죠? 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는 깔끔하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 정리 아까 이거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래도 메인은 얘였죠. A의 n분의 1로 표현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실수긴 하지만 여기다가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얘를 뭐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B의 n분의 1제곱입니다. 우리 지수의 법칙을 이용할 줄 알잖아요. 지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통합해서 어떻게 n분의 1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이 n-루트 ab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까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죠. 그죠? 곱셈에 대한 같은 맥락이니까 여러분들 굳이 이걸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자, 얘는 어떻습니까? n-루트 a 같은 경우는 a의 n분의 1제곱이죠. 거기에다가 뭐를 한 거예요? 바깥으로 m제곱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a의 n분의 m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a의 m제곱을 n분의 1로도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자유자재인 거죠. 지수의 법칙을 우리가 기본적인 걸 다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n 루트 a의 m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표현한 얘가 얘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얘 역시도 뭐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죠. n분의 1과 n분의 1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곱셈과, 그렇잖아요. 그냥 곱셈을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곱셈과 덧셈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a의 n분의 1제곱의 형태로 표현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듭제곱근이라는 거 이제 모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예요? 얘도 그냥 하나의 지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얘를 지수로 통합을 시켜서 지수의 법칙으로 모든 걸 한꺼번에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루트 A, 뭐 3루트 A 이런 거 안 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앞으로도 꾸준히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수로 바라보셔도 상관없어요. 예, 어차피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대신 지수로 바라보는 게 더 편하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지수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할 거고 앞으로도 되게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루트 값 계산하는 것보다 말이죠. 자, 말이 길어졌으니까 9번 문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M과 N이 2 이상인 자연수일 때 다음이 성립함을 보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뭐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얘랑 얘 증명하는 거죠. 그건 역시도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한다라고 하면 뭐 굉장히 많으니까 몇 개만 추려서 하도록 할게요. 지금 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1번을 먼저 볼게요. 여기 1번을 쓰면 루트 4루트 125입니다. 125에 결국 4분의 1제곱이죠. 근데 우리는 이 125를 당연히 지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5의 몇 제곱입니까? 세제곱이네요. 5의 세제곱에다가 4분의 1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누굽니까? 5의 4분의 1제곱이에요. 그죠? 요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러면 얘네 둘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5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4분의 1제곱이고 이 값이 5의 4제곱 곱하기 4분의 1이라는 것도 알 수 있나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5의 1제곱인 5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 뭐 이제 편안하게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는 2번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번을 보면 3루트 2랑 3루트 12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뭐로 해요? 2의 3분의 1제곱이라고 두시면 되고 그 위에는 뭐라고 두면 됩니까? 일단은 128이라는 것 자체가 지수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죠.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는 다 지수의 형태로 표현하는 게 좋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걸 소인수분해 해서 지수의 형태로 바꿔주셔야 되죠. 자, 얘는 2의 몇 제곱입니까? 전 산수를 잘하니까 2, 4, 8, 16, 32, 64, 128. 2의 7제곱이네요. 2의 그러면 얘는 뭐예요? 3분의 7제곱이 됩니다. 자, 지수법칙 다 이용할 줄 아시죠? 지수법칙 이용할 줄 아니까 얘가 여기랑 여기 뭐 하면 됩니까? 2의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1의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고 얘가 2의 제곱으로 값은 4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얘도 어떻습니까? 3번 역시도 49가 7의 제곱이죠. 그러면 7의 뭡니까? 제곱에다가 그 밖에 6분의 1을 한 것이죠. 이렇게 된다는 게 보이시나요? 또 거기다가 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바깥에다가 또 3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7에 3분의 1제곱이 되고 거기에다가 세제곱을 했으면 이 값이 7이 된다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네요. 자, 4번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4번은 어떻습니까? 4번은 여기다가 쓰도록 할게요. 4번은 1024입니다. 1024는 2의 10제곱이에요. 그래서 2의 10제곱이 제일 밑에 있고 거기에 바깥으로 뭐가 감싸고 있습니까? 2분의 1이 감싸고 있습니다. 또 그 겉을 누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5분의 1이 감싸고 있는 거죠. 그죠? 알고 보면 루트가 지수랑 똑같다라는 개념인 게 보이시죠? 예. 충분히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잘 이용하시면 돼요. 10 곱하기 2분의 1면 5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것이 5가 돼서 5분의 1을 만나니까 얘는 2의 1제곱이 될 겁니다.
자, 굉장히 쉬웠습니다. 여기 있는 몇 문제만 풀어볼까요? 이 밑에 있는 두 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있는 1, 2, 3, 4, 5, 6, 7, 8이죠. 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별로 그렇게까지 뭐 특별한 게 없어서 이거 7번까지만 풀게요. 나머지는 그냥 직접 해서 풀어보시기 바래요. 너무 시간 낭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7회 같은 경우는 3의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입니다. 그것을 뭐예요? 4분의 1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 바깥에 뭐를 합니까? 3분의 1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값은 몇이 돼요? 4분의 3에다가 3을 곱했기 때문에 3의 뭐가 됩니까? 4분의 1제곱으로 그냥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2의 4루트 3이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3의 몇 분의 몇 제곱이에요? 4분의 1제곱이 될 겁니다. 얘네 둘을 뭐 한다고요? 더합니다. 3의 4분의 1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의 4분의 1제곱입니다. 이걸 또 본능적으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예요? 공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공통이 보이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의 4분의 1이라는 것을 치환을 해서 심지어 얘는 공통으로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또 하나의, 물론 이거는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인수분해의 형태죠. 인수분해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공통이 있어가지고 그걸 묶어서 빼내는 겁니다. 이게 인수분해거든요. 아시겠죠? 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고 3의 4분의 1제곱이 되고 얘는 1 더하기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3 곱하기 3의 4분의 1제곱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1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결론을 내면 3의 4분의 5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얘네들 역시 다 그런 형태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잘 해보시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께 어떤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식만 가지고 이걸 판단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공식 그냥 있으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돼갖고 그냥 다 집어넣고 이건 수학 아니에요. 그게 어딜 봐서 수학입니까? 얘는 그냥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걸 그냥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려준 거지 거기다가 이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한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그냥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히 내가 마지막으로 공식을 써서 해결해야 되나? 그때 그 공식을 쓰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얘는 누가 봐도 4루트 안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보자마자 얘를 마이너스 6의 4분의 1제곱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보자마자 마이너스 6의 4제곱 곱하기 4분의 1제곱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짓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공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0보다 크다 작다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거 루트 안의 값이 마이너스 6의 4제곱이라는 그런 표현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런 표현도 없어요. 마이너스 6의 4제곱은 그냥 양수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6의 4제곱 자체를 이용하면 돼요. 근데 그걸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거기에는 공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얘는 6의 몇 제곱이에요? 그냥 4제곱이에요. 이게 왜 이러냐라고 묻는 것도 이상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틀렸나요? 안 틀렸나요? 틀렸겠죠. 이 값은 6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왜 이게 안 되지? 여러분들이 너무 공식에만 익숙해져서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로 얘는 뭐예요? 얘가 아까 얘기한 거죠. 홀수는 뭔가 이 상황에서 예외적이 됩니다. 예외적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할 때 홀수가 그냥 이 루트 A 값 A가 0보다 작은 그 값을 가지고 그냥 나온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 그러면 얘는 그냥 3루트 마이너스 2로 나온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요. 안에가 음수든 양수든 상관이 없고 그냥 이 자체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지금 이 값을 우리가 이대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이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의 6제곱이라는 것이 그냥 있어요. 얘한테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3분의 1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3분의 1은 상관이 없다. 그냥 공식도 없고 아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홀수는 상관없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얘랑 얘를 곱하면 2가 되나요? 마이너스 2에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이 값은 몇입니까? 마이너스 4예요. 이때 또 여러분들이 약간 이거 제곱 아니야? 아니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얘는 애초에 양수고 얘는 애초에 음수예요.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결론을 아니 이게 제일 정상인 거 아니에요? 얘는 그냥 양수야. 그러면 결론이 당연히 양수 나와야 되는데 걔를 음수라고 써놓고 이게 왜 안 되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얘는 결론이 음수. 누가 봐도 음수야 얘는. 근데 결론을 양수로 내놓고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공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고입니다. 왜 이런 걸 안 하고선 문제를 억지로 풀려고 하냐라는 거죠. 조심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 이런 것들까지 잘 이해했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단원인 지수의 확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